don't play me. 장난하니? 됐어 hell 그 지역에서 where you from me? 와리까리 I be on my own 돈 많이 시비 걸어봐 hit my line don't blame me. Don't blame me. Boy don't blame me. Boy don't blame me. 나 지역을 전해 hit raise me.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자 길브로 본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늦은 컨텐츠긴 한데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거든요. 바로 제가 헬린이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세 가지입니다. 뭐 이분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을 편식하지 말걸입니다. 사실 헬린이 때 운동을 제가 좀 편식을 많이 했어요. 뭐 처음에는 하체보다 상체가 좀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상체를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 상체보다 왜 이렇게 하체 말랐냐, 그래서 또 하체를 열심히 운동을 했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어차피 어깨는 가슴이랑 등 할 때 어느 정도 되니까 어깨 빼서 하다 보니까 또 어깨가 부족한 것 같아서 어깨를 넣었어요. 그렇게 또 이제 쭉 운동을 하면서 제가 스쿼트, 데드, 그때도 뭐 이렇게 큰 운동들, 뭐 턱걸이, 밀리터리 프레스 이런 운동을 되게 고집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어차피 이렇게 큰 운동들 하는데 팔 운동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팔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팔이 결국에는 또 얇은 체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팔이 다른 선수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헬린이 분들이 운동에 편식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황을 쭉 보니까 제가 운동 편식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헬린이 분들 뭐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될 운동입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하기 싫더라도 조금씩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진짜 엄청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직각 벤치프레스. 수직각 벤치프레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하다가 어깨를 엄청 크게 다쳤거든요. 연골이 찢어졌어요.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병원 4곳 중에 3곳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이 찢어졌다. 한 곳만 이거 주사 치료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재활 훈련도 해보고 해서 좀 이렇게 연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주사 치료랑 재활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끝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수직각 벤치프레스를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렇게 하면 자극이 잘 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동네 형 동생들도 이렇게 해야 가슴이 커진다고 하기도 했고, 물론 이게 팔꿈치를 많이 벌리면 가슴의 갭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저처럼 어깨 유연성이 타고나기 좋지 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팔꿈치 각을 많이 세우게 되면 어깨 안정성 또한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무신 것 같긴 한데 운동하다 보면은 그래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구력이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100kg 10개가 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가슴이 좋아져요. 이게 보디빌딩에서 자극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게 올바른 움직임이 먼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자극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 올바른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부상 없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잡지 보고 무작정 따라했던 거, 그리고 형 동생 말들 그냥 들으면서 했던 거. 이게 예전에는 지금처럼 보디빌딩에 관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뭐 잡지나 주변에 운동하는 형 동생들 그리고 뭐 선수분들이 말하는 걸 전해고 전해서 뭐 그런 식의 정보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지에 있는 선수들의 운동 방식이나 식단 그리고 아는 형 동생들의 지식으로 운동과 식단을 변경해 가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잡지, 뭐 그런 잡지 그리고 그런 아는 형 동생들의 말들 그리고 막 이렇게 선수분들의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왜 그 정보에 대해 단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못해봤을까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왜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왜 20에서 30세트를 운동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뭐 20세트에서 30세트를 하면 그 성장이 더 잘 되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또 내일 또 그렇게 운동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주변에 또 맞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을 못 해봤어요. 저는 그때 사물이나 대상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되게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20에서 30세트를 하지? 20에서 30세트를 하면은 근성장이 더 잘 되나? 그럼 왜 40에서 50세트는 안 하지? 그렇게 하면은 몸이 회복을 좀 못하나? 그럼 더 잘 먹고 더 잘 자면 더 많은 세트 수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인간의 회복 능력에는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는 걸까?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 근데 한계가 없다면 왜 사람들은 20에서 30세트를 고집하는 걸까? 처럼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행위를 단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집요하게 계속해서 파고들고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못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유교 사상, 문화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정말 뭐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왜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물어보면 자꾸 어린 게 자꾸 말대꾸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사냐 막 이렇게 되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시지만 무작정 그 운동과 운동 방법과 식단 같은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많은 정보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한번 보고 머릿속에 들어온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모든 운동 종목에 그 운동 종목 말고도 모든 운동 종목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저는 생길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뭐 운동이면 운동, 자세면 자세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랑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데 뇌 활동을 되게 많이 쓰니까 생각하는 거를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운동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진짜 여러분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게 뭐 몸이든 아니면은 운동 자세든. 이렇게 제가 오늘 3가지를 말해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할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3가지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지나온 이 3가지 모든 과정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세상에 뭐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존재하고 검정색이 있으니까 하얀색이 하얀 줄 알고 뭐 그런 것처럼 세상만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고 나쁨, 선과 악, 위와 아래처럼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고 그때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단순히 일어났던 일뿐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헬린이 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뻘짓거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끊임없이 뻘짓을 하면서도 노력했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에게 한마디 지금 해줄 수 있다면 너 진짜 열심히 했다. 운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는 진짜 진심이었어.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이게 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과거에 잘못한 걸 두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나온 내 일들이 모두 옳을 수가 없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과거의 일을 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나이고 지금의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일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후회하는 삶이 아닌 지금 현재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뻘짓을 많이 했지만 저는 지난 11년 동안 운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동 모든 헬스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헬스하는 사람 기준 뭐 그게 0.0001% 안에는 못 든다고 해도 그래도 1% 안에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걸 가지고 CCBB를 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맞든 아니든 제 스스로에게는 떳떳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열정이 얼마나 값진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을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오늘도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모두의 오늘이 미래의 내가 후회 없는 내가 되지 않도록 여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길브로 본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oy don't 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 그 지역에서 where you from me 와리카리